강북권의 경우 용산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기대감이 있는 이촌, 그죠? 마포구, 아현, 공덕동 인기 단지 위주로. 부가연동이 옛날에 제재 얘기가 나왔는데 다시 좀 얘기가 나오나 모르겠네. 제가 옛날에 여기 살았었는데 추억의 도시인데요. 부가연동 한번 가보고 싶긴 하네요. 서울 임장할 때 한번 기회 보고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가연동 이런 데는 역세권 위주로 해서 올랐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와 금리 인상, 이거 보세요. 부동산원 관계자가 얘기하길 가계부채 관리 방안, 그래서 가계부채들이 많다. 대출받아서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하고 발표와 금리 인상이 우려. 그 다음에 계절적인 비수기 영향.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계절적인 비수기 영향은 지금 뭐 맞긴 맞는데 이 비수기 영향은 전국 지금 다예요. 전국 지금 달아서 이거는 지금 여기는 버티기 들어가야 돼요. 버티기. 지금 뭐 어디나 그렇습니다. 투자, 거제, 뭐 기타 등등등 뭐 이런 데도 다 지금 뭐 전세가 지금 안 나가는 곳들이 있어요. 분명히 이 지역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해야 되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혹시 전국 투자를 제 얘기 듣고 하시는 분들 계시면 보충을 해드릴게요. 얘기 듣고 계세요. 지금 전세가 물량이 안 빠지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잘 빠지다 갑자기 멈추는 분들 계세요. 그 지역이 전세가 안 빠진다 해가지고 여러분 두려워하고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전세가 빠져야지 되는데 전세가 빠져야 되는데 이러고 계실 텐데 전세가 빠져야지 전세가 없어야 매매가가 오르는데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이해되세요? 요까지는 아시죠? 근데 전세가 안 빠지는 거 보면은 결국 상승으로 안 가는 거 아닌가요? 이런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말씀을 분명히 드릴게요. 마음 안정하시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세가 안 빠지는 건 거기뿐만 아닐 거예요. 비단 제가 얘기한 지역 안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리얼티 이야기 듣고서는 그쪽 지역에 관심을 갖거나 투자를 좀 하셨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막 아무데나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지방이라고 여순광만 안 빠져요. 뭐 이건 안 빠진 건 이건 문제가 있어. 이건 문제가 있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거제나 뭐 기타 등등등 이런 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포나 뭐 또 어디가 있을까요? 서산, 당진 뭐 이런 곳, 서당 이런 데는 다 그런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데는 전세가 안 빠질 수 있어요. 아직 지금은 잘 빠지다가 이유가 뭐냐면 계절적 요인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계절적 요인이 들어갔고 이 계절적 요인은 언제나 있는 겁니다. 예, 다 올라간 지역에서도 있고 하락한 지역에서도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계절적 요인이 또 풀릴 때가 와요. 그 풀릴 때가 뭐냐면 4개월 기준이나 6개월 기준 해가지고 주기마다 온다는 얘기예요. 4개월, 6개월 주기마다 와요. 그래서 뭐 지역마다 다른데 언제가 몇 월 달이냐 이런데 보통 4개월에 한 번씩 움직여집니다. 예, 그래서 그 4개월 주기가 올 때 왜 가격이 오르냐면 4개월 주기에 딱 풀릴 때 이게 전세가 확 필요한 사람이 찾아와. 그럼 전세가 순간적으로 전세 수요가 몰려요. 전세 수요가 확 몰리고 전세 수요가 일시적으로 갑자기 몰리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 그래서 이때가 지금 텀이에요. 기다려야 되는 텀이에요. 이제 이때가 와야 또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셔야 된다. 아셨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한 번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전세가 빠지고 그 전세 빠지는 사이클이 1년에 2회 정도 오거든요. 크게 전세 사이클이 전세 확 빠지는 그때가 그거를 4번 겪었을 때, 즉 2년 정도 뒤에 가격이 많이 상승해 있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가격이 전세가 확 올라가서 이렇게 확 올라가서 이렇게 이해되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그래서 매매가는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맞지? 그래 지금 설명한 걸 그래프로 굳이나 그리자면 그러니까 지금 2단계 있는 거지 이 가격이 안 올라가고 있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단계인데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서 또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 거품 즉 전세와 매매가의 이격도, 전세와 오늘 정말 많이 알려드리네요. 요 이격도 있죠, 요 이격. 이격이 그러면서 좁혀지는 거야, 이렇게 거품이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전세는 거품이 가격 웬만하면 없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셨죠? 오늘 정말 많이 풀어드렸는데 핵심 영상이에요. 자, 내려가 볼게요. 4일 부동산 연구원에 따르면 그래서 보시면 여기 있네요. 거래 활동이 감소해서 2주 연속 상승폭이 둔화됐다. 2주 가지고는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쵸? 근데 반면에 여기 그래프 너무 좋은 그래프가 여기 있네요. 이거 떠가고 싶을 정도인데. 수도권, 뭐 떠갈 필요 없죠. 영상이 있으니까. 수도권은 가격이 빠지고 서울도 지금 그래프가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빠지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도 좀 완만하게 올라와서
조금 완만한 조정을 끝머리만 타고 있는데 서울 볼게요. 서울 보시면 7월, 8월 여기서부터 해서 계속해서 빠지고 있고 수도권도 결국에는 하락하고 있는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다시 올라와서 가는 그렇죠. 그리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전반적인 침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울이나 수도권 투자만 고집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매우 많아요. 이분들은 돈을 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면 사이클이라는 걸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있다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방의 아파트는 매도할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죠. 특히 지방의 구축 아파트들은 매도할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똘똘한 한 채가 예전에는 유행이었어요. 그죠? 똘똘하니가 2019년도에 열풍이었죠. 저는 이때 똘똘한 한 채만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전문가들 본인이 30년을 했다고 얘기한 유튜브 전문가도 제가 알고 있어요. 저는 이분이 똘똘한 한 채는 이제 대세고 그리고 앞으로 많이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똘똘한 한 채만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런 분들에 입각해서 많은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도 다 휘둘렸어요. 전문가들도 전부가 휘둘렸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거 얘기 들으면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뜨끔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내가 누군지도 다 알아. 많이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똘똘하는 것이 대세다 해가지고 다 청산했어. 저는 근데 이거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분께서 30년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일지를 제대로 쓰고 계신 건지 과거 공부를 하신 건지 여러분 공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과거 데이터 공부를 해야 돼요. 과거 데이터 공부를. 부동산을 제대로 하든 뭐든 어떤 거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어떠한 학문이든 뭐든지 과거 데이터를 알아야 되는데 과거 데이터에도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반대했습니다. 남 반댈세. 그래가지고 저는 어떻게 했냐면 말 안 들었어요. 남들은 많은 거를 정리하고 똘똘한 채로 가는 동안 저는 오히려 똘똘한 채를 버리고 많은 것들을 여러 개를 담는 데 치중했습니다. 수많은 아파트를 담았어요. 정말 여기 지금 동그라미보다 더 많이 계속해서 그려갈 거야. 이거보다 더 많지 뭐 더 많이 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은 얘기한 게 똘똘한 한 채의 대세는 뭐냐면 공시지가 1억 넘어가는 거 막 6억 7억짜리를 담아놔라 이랬어요. 이것들도 올랐어요 물론. 그런데 저는 뭐랬냐면 공시지가 1억 미만을 담았어요. 공시지가 1억 미만을 담고 이분들은 수도권의 영향을 경기도권이나 이런 데를 이야기하는 동안 저는 어디를 갔냐면 더더구나 지방을 갔습니다. 지방에 가서 공시지가 1억 미만을 담았어요. 생각해보세요. 공시지가 1억 미만을 담았다는 게 구축 담았다는 얘기야? 신축 담았다는 얘기야? 지방 가서 공시지가 1억 미만은. 구축이에요. 지방이라 무시만 해. 구축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의 구축들을 쫙 쓸어 담은 거예요. 이거가 안 오를 거라고, 못 판다고, 미쳤냐고, 말렸어요. 말렸어요. 근데 저는 계속 담았습니다. 결국 얘네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가격이. 울, 구미, 울산, 서산 또 어디 있을까? 제천, 홍성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인구가 뭐 구미하고 울산은 좀 그런데 여기는 20만이 안 돼. 20만 이하로 다 남았어. 또 더 되게 재밌는 거. 더 있을까? 지역이. 지금 기억도 안 나. 다 올랐어요 지금. 다 올랐어요. 매도 되냐고요? 매도 됐습니다. 구미도 지금 팔렸고요. 다른 데도 지금 팔려 나가고 있습니다. 팔립니다. 결국엔 제가 성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는데 앞서서 선점하는 게 중요하지 남 얘기 듣고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최근 주택시장이 급격히 얼어보면서 일각에서는 하락장으로 돌아선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야 아직은.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아파트 거래량은 부동산 가격의 선행지표로서 통상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이 상승하고 반대로 감소하면 하락 신호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다만 여전히 강남권 재건축 단지와 강북권의 중저가 단지의 매수세가 여전한 만큼 집값 하락으로 이르다는 게 중론인데 전문가들은 정부의 추가 규제와 내년의 대선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눈치보기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래서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출 규제와 추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반적으로 주택시장이 위축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지금 그 부동산 가르치는 혹시나 젊은 경험 없는 사람들이 뭐를 얘기할 거냐면 이게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전 못 들은 거야. 아직 못 들었는데 아마 어디선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을 것 같아. 정책과 상관없이 가격은 형성될 것입니다. 상관없이 가격은 형성될 것이다. 그래서 집착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분명히 이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을 거예요. 앞으로 이게 더더욱 심할 거야. 그러면서 싼 거는 싼 거대로 오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전문가라고 보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 혹시 그런 사람 있으면 저한테 일러 받쳐주세요. 전문가라고 보면 안 돼요.
그 뭐 그런 게 어딨어. 자, 정부의 공급 시그널에도 공급난 해소는 미지수다. 이렇게 해서 단기 공급 확대 방안으로 사전 청약을 제시한다. 해가지고 확대 어려워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여기 보면 올해 10월까지 서울 아파트 일반 분양 공급 물량은 12개 단지에서 2440세대가 공급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뭐 사전 청약을 해서 늘리겠다 이러는데 과연 그럴까? 저는 이것도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서울에 아파트 있는데요. 한번 매물대가 현재 매물이 어떻게 많은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면은요. 나 지금 마우스 잘못 돌린 줄 알았는데 DMC 파크뷰 자이 11단지 아파트 매매가 보이세요? 611개입니다. 2400세대 중에 옆에 DMC 파크뷰까지 해서 묶어서 나온 거가 아닐까 싶은데요. DMC 레미안이 241개고요. 그죠? 그 다음에 다른 데 한번 볼까요? 월드컵 참누리 아파트가 499세대 중에 104개의 매물입니다. 그 다음에 성산 2차 15개, 그 다음에 대림 아파트 41개. 엄청나게 많죠? 외곽이 지금 깜짝 놀랐어요. 저번 주보다 더 많이 늘어난 추세입니다. 남가자연대 95개, 26개, 50개, 75개. 아니 저기 리얼티님 이거요. 저거 아닌가요? 겹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겹치는 거 감안해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래도 많아요. 그래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센트럴파크도 그렇고요. 지금 여기 전반적으로 연희동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희동에는요 주택 위주가 많지 뭐 그죠? 연희파크 프로지오 이런 것들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저쪽 홍대 뭐 이쪽인데 특히 월드컵 쪽으로 받고 마포 쪽 받고 그다음 목동 한번 가보죠. 우리 목동 한번 5단지 아파트 유명한 목동 5단지 6단지 이래서 9개 25개 많이는 없네요. 목동은 매물이 그죠? 신시가지에서 왜냐면 제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는 좀 없을 수 있어요. 제재이기 때문에 없을 수가 있어요. 목동 3단지 난리죠. 목동 등촌동 아이파크 인간그린 점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매물이 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서울을 이렇게 가끔 보거든요. 근데 매물이 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매물이 늘고 있어요. 목동 삼성 해가지고 물레동 문내대림 힐스테이트 15개. 외곽에서부터 그렇다 그랬죠. 그래서 외곽으로 좀 더 가볼게요. 구로 같은 데 한번 가볼까요? 구로. 그 다음에 이제 외곽이라고 할 수 있는 부천 뭐 이런데 여기 뭐 서울이지 뭐 말이 그렇지 뭐 완전 서울급인데 여긴 매물이 좀 없네요. 여긴 좀 매물이 없고 저쪽 이쪽으로는 아까 매물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개봉 아이파크 27개 나와 있고요. 개봉 현대 32개 현대홈타운 35개. 근데 이러다가도 이게 또 재밌는 게 또 갑자기 매물이 확 늘어요. 왜냐면 만기가 돼가 내려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계속해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철산 레미안자이 39개. 매물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매물이 많은 겁니다. 서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거예요, 지금. 안양 볼게요. 안양도 지금 외곽인데도 불구하고 매물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뭐 레미안 안양 메가트리아 아파트 같은 경우도 100몇 개가 지금 되고 그죠? 124개. 그죠? 비산동 삼성 레미안이 110개. 현대 아파트 구축 같은 경우도 있고 9개. 동편마을 10개. 이렇게 되고 있네요. 24개. 뭐 그쵸? 인덕원 삼성마을 이렇게 많아요. 그죠? 에버타임 인덕원 센트럴 자이 아파트 86개. 의왕에도 있고요. 참 뭐 이런 식으로 매물들이요 없지 않고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중이다. 볼 수가 있겠죠. 고덕 아이파크 34개. 여기 외곽이죠 지금. 고덕 아르테온 150개. 고덕 자이 아파트가 82개. 센트럴파크 104개. 그렇죠? 매물이 되게 많아요. 이익 실현하고 싶은 사람 많습니다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결국엔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매물이 이렇게 많은데 이 사람들 다 모르겠어? 알고 내는 거지. 80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체결이 다 되기도 전에 시장은 이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59개, 86개.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어때요? 더 많죠. 점점 많죠. 왜냐하면 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편한 세상 미사 72개. 이게 근데 가격을 이게 띄워놨다가 문제는 뭐냐면요. 가격을 띄워놨다가 버팁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버티는 시간이 좀 길어요.
예, 인정하는데 좀 걸리거든요. 그러다가 가격이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전세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은 전세가 뭐 많은 건 아닌데 외곽에서부터 전세가 드디어 이렇게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세 없는 아파트가 없어요. 다, 그죠? 전세가 다 있어요. 이렇게. 전세가 다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전세도 이제 많은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 이쪽 남양주시나 이쪽으로도 외곽인데도 불구하고 전세가 있고요. 구리도 그렇고요. 예, 좀 더 안으로 들어와서 중랑구 이쪽으로도 전세가 조금씩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내 아파트, 신내역인데 13개 뭐. 다시 또 여기 매매를 한번 볼까요? 매매 같이 한번 보죠. 예, 전세 매매가 여전히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외곽이 더군다나 싸기 때문에 외곽에 있는 거래가 체결이 되거든요, 여러분. 외곽에 있는 거래가 체결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가격이 이제는 살 사람들 다 샀고 가격이 비싸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중개무지개 아파트가 45개, 중개그린, 건영 2차, 하계현대 이런 것들 다 외곽에 있는 것들이 결국에는 지금 다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도봉구, 여기 외곽이죠. 도봉구 있는데도 한번 보면은 서울 가든 뭐 이런데 그 다음에 도봉구 한신유 아파트 39개, 17개 전세가 뭐 많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이제 마지막 남은 거 하나 바로 금리 인상만 차곡차곡 쌓아가면 결국에는 가격은 이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준비한 게 또 있었는데 못할 것 같아요. 예, 뭐 새로운 지역을 조금 하나 추천을 좀 드리고 아파트 좀 추천 하나 드렸는데 시간이 되네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입니다. 바로 전라남도 나주가 여러분들 나주가 아파트가 갈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전라남도 나주 대호 여기를 저는 사진 않았어요. 이게 미워하려면 미워한다고 왜 리얼팀 안 사면서 본인이나 사지, 돈 있으면 본인이 사지 뭐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내가 또 사고 나서 얘기하잖아. 본인이 사고 나서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럼 어쩌라고. 어쩌라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뭐 이렇게 복잡해. 예, 저는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나주는 저는 안 삽니다. 예, 안 사는 이유가 더 이상 저는 뭐 매수를 병행하기에는 물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더 이상 못 살 것 같고 이제 한계가 왔어요. 물량이. 그래서 여기 대호동 가서 이거 괜찮은 것 같아서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한테 팬 서비스죠. 그러니까 대호동에 여기 보시면 호반 리젠시빌 요거 있죠. 요 아파트가 되게 저평가돼 있어요. 그래서 저평가돼 있는데요. 요거가 보시면은 여기 고층 요거 고층 1억 7천에 혹시 깎아서 살 수 있으면 좀 사면 좋겠고요. 그거 아니면 요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2동이면 괜찮거든요. 102동도 괜찮아요. 이거 어차피 2동밖에 없어요. 그래서 102동 요거 괜찮은 거니까 사서 전세를 놓으시는데요. 갭은 조금 있을 수 있겠어요. 갭은 조금 있을 수 있겠으나 뭐 갭은 있어도 그래도 그 매매나 이런 것들이 가격이 뭐 그렇게 많이 높게 뜨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더 떠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 요거 괜찮다. 그래서 혹시나 나는 자금이 잠깐 있다 이런 분들은 매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매수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송월동이네요. 제가 다 직접 분석을 해서 저평가된 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 알려드리는 겁니다. 나주 힐스테이스하임 요거네요. 요거가 되게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 중에 또 하나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거 1억 8천짜리 요거 괜찮네요. 로또 공인중개사. 그래서 여기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얘도 전세가 현재 제가 알기로 없어요. 그래서 전세가를 잘 놓으면 요것도 투자하기에 괜찮은 아파트들이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거 계속 가격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나주도 앞으로 더 가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광주에서 오르기 때문에 나주가 오르느냐 이렇게 뭐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나주는 나주의 독립성 가지고도 충분히 괜찮은 부분들이 되고요. 나주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곳이 뭐냐면 빛가람동입니다. 이 빛가람동. 이 나주의 혁신도시죠. 예전에 여기 이제 귀신 나오는 동네였어요. 다 지어놓고. 근데 지금은 미쳤어요. 가격이 역시나. 예. 난리입니다, 난리. 여기 보세요. 3억 뭐 초반 후반대 하던 중반 하던 거가 지금 5억대 라인 뭐 이렇게 되면서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고요. 특히 이 비카람동의 중흥 S클래스나 뭐 이런 것들 센트럴 2차, 1차, 2차 얘네 뭐 아주 쟁쟁하죠. 뭐 장난이 아닙니다, 얘네는. 예. 아마 튼튼하죠, 얘네.
예, 그래서 빛가람동이 지금 이렇게 빛을 발하면서 결국에는 나주에 지금 구도심이나 이런 것들도 아파트가 여기는 증조가 지금 나타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거의. 그래서 어디가 그랬냐면 진주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주 앞으로 투자 가치가 분명히 있다. 특히 근데 빛가람동을 따라가지는